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전화모 회원 현직 관리소장 유백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제도장공사 시방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받은 걸 가지고 조금 제가 수정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몇 군데 짚어보죠. 건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제도장 및 유벽균열부수. 유벽균열부수는 무조건 선행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성은 10% 이내 희석 사용할 수 있다. 이내, 10% 이내.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공사 기간도 정하셔야 되고요. 일반상에서. 사용 재료 품명 및 규격. 4대 메이커 이 등급에 따라서 대개가 가격이 대동소이해요. 가격이 다 뭐 KS 품들이니까. 근데 현재 되어 있는 곳이 2급으로 칠해져 있다 또는 1급으로 칠해져 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2급으로 칠해져 있는 곳에 완전히 페인트를 벗기고 1급으로 칠한다면 모르되 1급으로 칠해 있는 곳에다가 1급을 칠한다, 조금 같이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유벽. 자, 관류구 면적에 미달해 견적 산출 시 입찰 무효다.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제 손주 데리고 어디 좀 갔다 오다가 옆 단지 그 초코 현상 사진 찍어서 제 손바닥을 문대가지고 우리 손주한테 사진 찍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도 제가 근무하던 단지 옆에 그 작은 건물 제가 찍은 거고요. 하늘말 근무할 때 그 옆에 병원 건물인데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아마도 등급이 달라서 속 페인트하고 겉 페인트 등급이 달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등급이 다른 페인트를 칠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데 거 이대로 일일이 친 건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 보수 도장 공사 사양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봐 드렸습니다. 공사 시방서의 일부분입니다. 자, 감독관이라 하면, 감여원이라 하면, 이거 출력해서 한 번씩 꼭 보세요. 시방서가 상당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공사 감독과 관리업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시공 일반에 대해 감독하고 유폐하는 일, 공사 재료 입고 및 출고, 입히 및 검사, 공사 기성 부분 검사, 중간 정산하려면요. 완공 검사 및 검사 결과 확인,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자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등등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시공 방법, 유벽, 구합, 세척, 선택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현장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 그냥 유벽 이 촉건상이라도 아까 이렇게 그냥 칠하면은 아까 전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합 세척 작업 중입니다. 그 가서 문대 보시면 제 사진도 있으나 이렇게 묻어나더라고. 초코 현상이라고, 뭐 초코가 분필 같은. 유리창 청소 선택사항입니다. 물 청소 중이고 물 선택 중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근데 오래된 그 아파트 이 물 청소 화면 있잖아요. 잘 안 닦입니다. 근데 약품을 써서 닦으면 잘 닦인다는데, 약품을 쓰면 그 1층 그 수목에 지장이 있고요. 조경에. 바인더 도장. 이게 이제 접착력 좋게 하는 건데, 이 또한 이 벽면을 전부 칠한다는 거는 뭐 만만치 않을 테니까, 이것 또한 선택사항이니까 이것도 잘 검토하십시오. 유벽 균열 보수. 이거 그냥 들떠 있으면 다 긁어내고
이 설명드리면 V커팅은 건물 수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 창문 보시면 이렇게 나운드로 되어 있어요. 나운드로. 예, 제가 그 강서만 읽던 이제 한양 아파트 건물인데 이렇게 나운드로 있어요. 좀 복잡함도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제거 잡중, 수성 페인트 도장입니다. 시방서 벌써 10페이지네요. 예. 청소 작업 중 유래 심하게 묻은 곳이나 또는 벽, 바닥 주위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에 청소한다. 이 유래 페인트 묻어있으면 그 입주민께서 뿌얘져서 주방 쪽이나 전명 쪽 꼭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그 넓은 부분은 스프레이를 하지만 좁은 부분은 거의 스프레이로 못하지 않습니까? 낙서 방정 페인트 도장입니다. 낙서 방정. 이거 내부죠, 내부 주로. 무늬코트 작업. 이 또한 내부입니다. 내부 공사할 때. 예. 무늬코트가 묻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나 비닐 등을 사용한 보양 작업하고 스프레이 공사하더라고요. 걸레바지 도장 작업 중 유성으로 걸레바지 도장은 걸레바지는 이렇게 물이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나멜 페인트 도장 보통 이게 철제 같은 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근무하고 있던 단지에서 있었던 이렇게 핸드레일 부분인데 이 밑부분을 페인트 빼먹어도 잘 안 보이는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괜찮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얘기해놔서 우리 관리소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얘기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근무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 해결하죠. 하지만 예방 치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여기 결국은 했어요. 근데 미안한데요. 진짜 미안해요. 그렇게 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두르는 동만 했었지 않았나? 승강기 도장 네이버 그 당시에는 승강기를 이제 다 수단으로 교체했습니다만 전체 교체 공사를 끝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페인트 칠해 있었어요. 이것도 라인별로 돈을 내는 일이었어요. 승강기 페인트는 따로. 주차장 공사 시방서입니다. 준비 공사 시작 최소 2일 전에 관리소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 도장 작업 선택사항입니다. 단지마다 다르니까 지상은 물론 지하까지. 대개 지상은 무조건 거의 다 하죠. 예. 한쪽만 도배하면 보기 싫으니까. 창틀 코킹 시공 선택사항이고요. 유병 노구 이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호수 표시는 유성이 아닌 수성으로. 이 벽면이 다 수성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도장 전 도료 메이커에서 색상별 샘플을 받아 벽면에 일부 도장하여 최종 입주자 대표 승인을 득한 후 제품 생산 의뢰하야만이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조색이라고 그러는데 색깔을 똑같이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캐노피 로고 시방서에서
다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 도장 조건,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하면 안 된답니다. 추울 때, 습도가 많을 때, 비올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도장 공사 못하게 조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공정별 도장 검사 기준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장 후 건조 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채가 나온지 여부, 건조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되고,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야 되고, 햇빛에 건드려야 하면 변색이 없어야 되고, 기포 현상이 없어야 되고,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야 한다. 빛의 반사는 시각에 차이는 제일. 왜냐면 그림자 진 곳, 이 구석 진 곳은 색깔이 달리 보이거든요. 같이 페인트 칠해놔도. 공사기간 및 지체상급,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문제 안 생기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요 지체상금 같은 건 너무 그냥 빠듯하게 해서 이 지체상금 가지고 줄다리기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졌으면, 제일 앞에서 3월과 9월을 알려드렸는데 여유 가지시고 공사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공검사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가백의 중공계를 제출해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시방서, 계약 및 보증금 관계, 하자 보증금 및 하자 보증 기간, 그 다음에 하자 보증 기간에서 2년간, 아니면 유벽 누수는 제외. 이게 왜 들어왔냐면 누수공사한 게 아니라 도장공사에서 이게 유리하게 들어오는 내용 같아서 이거 잘 검토하십시오. 기타상, 표면 처리 후에는 감독자가 검사 후 후속 작업을 시행한다. 매일 출근 인원과 총 감독자의 출근 현황을 일지로 쓴다. 우천시 또는 습한 날, 습도 경우에는 도장공사 할 수 없다. 단 계획 및 청소 작업은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까지. 준공 및 준공 검사입니다. 준공. 경미한 부분은 총 공사 금액의 몇 프로 미만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런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준공 검사는 통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의료협회 준공 검사를 되게 하는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적 금액이.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만, 제가 승강기, 제가 근무했던 단지 이렇게 1층은 다 수덴인데, 여기 607동 같은 건 곤도서도 2층도 수덴으로 했어요. 나머지 이렇게 전체 수덴. 여기는 페인트.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견적 산출할 때 이걸 제시해 드려야 도장공사 업체에서 견적가가 나오니까, 요 정도는 뭐 그냥 견적에서 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표시는 해야죠. 이걸 아예 견적에서 도장공사 안 하는 걸로 해놓으면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도장공사를 하되 이 정도는 그냥 금액에서 빼서도 산출하더라고요. 자, 도장공사를 하고 났더니 우리 이 검침카드가 이랬어요. 1994년도인가 입주했던 단지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검침카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자가 뭐냐면은 이 4개를 쪼개서 4개 이렇게 딱 쪼개고, 경비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거 붙이기 쉽게, 이것도 몇백 장 붙이려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맞춘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위에 2개 뜯고 딱 문대고, 또 이렇게 뒤로 해서 밑에 그 뒤에 속지 벗고 쫙 밀어 내리면 그냥 도배하듯이 플라스틱 함 위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깨끗하고 괜찮으시더라고. 또 여유를 가지고 인쇄를 딱 여기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몇백 장 여유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도 칼라인지라
햇빛이 많이 비치는 그 라인은 복도 거기 먼저 바래요. 너무 흉하게 바른 데는 가끔 한 번씩 교체해 드렸습니다. 교체해서 부착해 드린 거죠. 요 그 그립팩이 이 모양이 나무 그림자입니다. 나무 그림자. 그 교수님 설명해 드리면 나무 그림자. 행복해서 웃으시겠지만 웃으시면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십니다. 쉬어가는 페이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3층 거주자분,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3층 거주자분께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시물이었어요. 3층 거주자분께서 답변서 붙여놓은 겁니다. 3층 거주자분. 5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그 집 아이가 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웠답니다. 웃음이 나오셨습니까? 씁쓸하십니까? 웃으세요. 웃으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자, 도장공사 할 때 안전 제일이지 않습니까? 제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아침 도장공사 할 때 매일매일, 그러니까 거의 2달 이상을 매일 아침마다 가서 커피 타드렸습니다. 커피 타드리고 순찰을 도는데 제가 직접 타드렸어요. 매일. 직원들 보고 일찍 나오라고 그러면 월급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단지 거리가 10분 거리밖에 안 돼. 10분 거리. 제가 4단지 근무했고 6단지니까 5단지 건너가면은 6단지니까 매일매일 그 커피를 타드렸고요. 한번 순찰을 들고 있는데 코너 부분 606동 같아요. 607동? 606동입니다. 606동. 그 코너를 줄을 타고 그 붓으로 노라로 코너 부분, 스프레이가 아니라 코너 부분을 이제 유리창 쪽에 있는 전면이니까 칠하고 내려오는데 밧줄이 땅에 안 닿아 있어요. 한 1m, 거의 2m 가까이. 근데 그걸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아무리 층을 위우면서 내려온다고 해도 거기 내려오면 양쪽에 페인트통이 달려있고 몸무게 그 밑에는 화단이고 화단이면서 코너에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조경석이 있었어요. 이 위에는 이렇게 도장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밑에는 조경석인데 떨어졌으면 큰일 났죠. 그분 다 내려올 때까지 칠하면 중간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칠하고 내려올 때까지 제가 서서 기다렸어요. 또 공사 중에 한번 그렇게 끈이 짧아서 떨어진 사례도 또 있었고요. 위에서 던지면 나무 같은 데 걸치면 땅 단 줄 알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독을 다 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하는 건데 이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파트 신문 기사입니다. 안전 제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아파트에 다른 단지 애들이 놀러 와서 농구를 했어요. 근데 그 농구를 다른 단지 애들이 와서 우리 단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단지에 농구를 하러 왔어요. 농구하러 왔는데 그 공이 튀어나갔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큰 도로였어요. 큰 도로였는데 그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가 이 공이 굴러오니까 이 공을 피하다가 다쳤어요. 사고를 유발시켰어요. 그래서 재판에 갔는데 우리 단지 입주자 대표에서 우리 단지는 아닌데 얘로 그 책임을 일부 물었어요. 왜냐하면은 농구공이 울타리 너머로 넘어가지 못하게 그 가림막을 치지 않은 사실로.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꼭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 제일입니다.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 접신물에 빠져 죽은 사례를 제가 알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웃으실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접신물보다 더 못한 물에도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싫어. 근데 진짜 웃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어떻습니까? 허수아비인데 새 쫓는데 안전하겠습니까? 진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제 딸입니다. 제 딸.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조회에 있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 뒤에 보이는 전봇대만 없었더라면 사진도 멋있고 아마 새들도 잘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웃으시라고요. 입찰 등록 서류 접수부입니다.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서류 접수부 쭉 체킹하는 거. 자, 신문 기사입니다. 담합한 입체업체들 18억짜리 방소 도장 공사비 5억 부풀려. 13억짜리 5억 부풀려. 도장공사 금품 수수회장 소장 벌금 900만. 신문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입찰 담합 의혹에도 불구하고, 의혹입니다. 의혹. 확정이 아니죠. 낙찰업체와 계약 과태료 대상이랍니다. 의혹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뒷부분에 가서 의혹 찾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제도장공사 입찰 참가업체 응찰 견적 비교표입니다. 네. 1안, 2안.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1안은 도장공사만, 2안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물청소, 1안은 도장공사만, 2안은 뭐 이제 그 지하 주차장까지 네, 합친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1안과 2안 이렇게 금액 변경되는 거 비교할 수 있고, 아파트 재도장공사 업체 선정 입찰에서 투찰 금액 담합한 공사업체 시정명의. 여기 링크라고 써놓은 거는 엑셀로 앞에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다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링크라고 써놨네요. 양식을 하나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같이 그냥 불러올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도장공사 하면서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4, 5, 3, 1, 2, 6 그래서 1, 2, 3, 4, 6, 5 이 그 같은 업체입니다. 1번은 같은 업체예요. 입찰 상가 견적 올림차순이고 이게 1번이 제일 싼 거예요. 최저가예요.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런데 재료비 부분을 봤어요. 재료비 부분을 순서를 했더니 재료비 부분이 1번이 제일 싼데 재료 부분이 4위에 4위. 근데 노무비는 1위예요. 2위 보세요. 2위. 이 두 번째로 그 비싼 가격을 낸 사람은 이거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다 이게 그 적법하게 견적서 냈다고 보고 그 무효가 없고, 이번 두 번째는 다섯 번째네요. 재료비 부담 금액이 다섯 번째로 높네요. 근데 인건비는 두 번째로 낮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페인트 100통을 쓰면 인건비 100이 들어간다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페인트가 100통을 쓰면 인건비는 100명이 들어가요. 그럼 페인트 120통을 쓰면 인건비는 12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상해요. 페인트 100통을 쓸 때 인건비가 100인 사람이 1번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2번에 가서는 재료비 페인트 120통을 써요. 그럼 노무비가 120이 아니라 80을 써. 그래서 같은 200을 만들어놔. 언밸런스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페인트 100통을 쓰려면 100사람이 필요한데 1번은 그랬어. 근데 2번에 가서 이제 검토했더니
어떤 사람은 페인트 120통을 견적을 넣고 인건비는 80. 또 어떤 사람은 페인트는 80통을 넣어놓고 인건비는 120.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대로 페인트 물량을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아, 이거 몇 세대고 관리 평수가 몇 평이니까 이거는 얼마짜리야. 그럼 역산해서 지네들끼리 만들어 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라 해서 죄송한데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제대로 원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넓이 뽑아보지도 아니하고 정확하게 도장 면적이 나와야 되고 균일 보소 수량이 나와야만이 견적이 되고 페인트가 나오고 페인트 가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4대 메이커가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면은 더 높은 인건비를 쓰면은 더 속도가 빠르고 그러겠죠. 그것도 제가 뒤에 가서 해명해 드린다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꼭 간과하셔는 안 되고 재료비가 이러면은 이 비율이 있어요.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여기는 1억 7천인데 2억 1200이니까 끝에 부분은 4천만원 4천만원 차이나요. 2억짜리에서 4천만원 총액으로. 그럼 4천만원이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꼭 부실공사냐? 그것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근데 2억 천짜리 시키라고 하겠어요? 1억 7천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에서는. 뒷부분 봅니다. 저는요, 이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게 2006년도에 제가 그 도장공사 했던 거네. 물량 산출. 쫙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뭐 연도 관계하지 마시고, 이 물량 산출하고 노무비까지 다 이렇게 인원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다시 견적을 받았더니 터무니없어요. 터무니. 물량도 늘어났고 사람 수도 몽땅 늘어났어. 담합을 했는데 어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일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100명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평균 비교 다 했어요. 130명이 나와 평균 예를 든다면. 그럼 30명분에 대해서 그냥 말참선생님 1000명이 1000명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루 10명씩 하면은 한 달이면 300명이고 두 달이면 600명이잖아요. 그 차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견적서 비계표를 만들려면은 그 현장 설명할 때 이 재료 부분에 대해서 단지마다 그 회사마다 좀 다르게 써갖고 오니까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승강기는 에나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대 해놓고 에나멜 안 들어가는 그 공란으로 해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사는 하겠지. 그렇지만 이 순서를 정해주고 여기에 맞게 견적을 내라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제출 서류 순서를 정해주듯이 공고할 때 입찰 공고 낼 때 제출 순서를 정해주듯이 왜 비교하기 좋게 요 재료 부분도 정확하게 한 업체를 불러서 이 재료를 여기 또 빠진 거 있는 거 확인하시고 제 것도 보고 모방하셔서 빠진 거 있나 확인하셔가지고 공란도 서너 개 놔주고 거기다 추가할 수 있으면 더 추가하라고 단지마다 다르니까 미처 또 챙기지 못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주어서 이 순서대로 제출하고 해주면은 안 해올 업체 없을 것 같은데 안 해온 데는 지시한 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수정 페인트 물량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 보니까 따르게 뭐 답변이 나와 있어. 수정 1.8리터 한 말로 1.8 한 말로 표현하지 한 통이죠. 예. 이 두 장씩 약 500제곱미터를 한답니다. 예.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예.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페인트 회사에서 가르쳐 줘요. 페인트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페인트 회사에서는 그렇게 꼭 대충이라도 공식이 있잖아요. 균열 보수 물량 산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에서 제가 물어본 거야 이렇게. 이것도 꼭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균일 산출 및 산출 방법 제가 물어봐서 이렇게 한번 출력해 봤어요.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거. 그러면 물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이제 대개가 그 업체에서 알려주는데 그 단지 평균 평형대를 계산해요. 평균 평형대. 그러면은 기둥과 벽면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물량이 나와요. 평형대. 그럼 평형대로 해서 세대수 계산해 가지고 보통 그 내부도 계산이 되고요. 외부도 계산. 그 기법을 활용한답니다. 저보고 하라면 자로 재겠죠 뭐. 전체 재고 유리창 부분 빼고. 근데 굴곡 다 잴 수 없잖아요. 왜? 전면 하면은 전면이 평으로만 전면이 아니고 굽어진 데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법이 있어요. 유벽 균일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시공원가 구성비 비교.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이분 그 손혜성 주택관리사세요. 부산인가 계신 분이신데 그분 도서를 제가 참고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책에 출간한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균일 보수제 소요량, 재료비, 시공 인건비, 균일 보수비 55로 보았을 때 대도장 공사비를 45로 봤을 때 100으로 봤다 그러는데 이 균일 보수비가 싸면 조금 들어가면은 제도종상도 45가 돼서 55가 되는. 그래서 천태만상이에요. 천태만상. 견적서 나오면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